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아마도 작년부터 저점 매수했었던 투자자보다는 지금에서야 뭔가를 사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최선의 알트코인 매수 타이밍이 언제일지 제가 과거 통계를 근거로 공부한 결과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하기 앞서서 인간지표 보고 넘어가시면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지표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1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아마도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드디어 K뱅크가 계좌 개설을 하려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하고요. 또 거래소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4년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지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K뱅크 접속자가 많아서 지금 166명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줄을 서고 있는 모습, 포모가 오는 모습 한국에서 볼 수 있고요. 미국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 앱이 있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다운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암스트롱 CEO가 트래픽 최대 10배 급증 상황에 대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10배 이상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 미국에서도 포모가 오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있죠. 일단 뭐 다른 건 차치하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만큼은 이걸로만큼은 지금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뭐 4년간 조롱을 많이 당했습니까? 뭐 바이더디 패도 뭐 마이너스 50% 60% 갔다가 그래서 뭐 IMF도 그렇고 피터 시프 이런 친구들한테 수많은 조롱을 당했지만 여기 보세요. 지금은 역전이 됐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요. 피터 시프가 그래도 한마디 합니다. 비트코인 오른 건 알겠는데 그거 팔아서 당신들 은행 계좌로 넣어주면 인정해 줄게. 그거 당신 돈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켈레가 한번 더 세게 울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조롱의 방향이 바뀐 모습, 전세가 역전된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의 상승이 왜 더 고무적이냐면요. 뭐 반감기 전에 온 것도 고무적인데 한 2월 28일, 2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한 10%, 11%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미국 주식도 떨어졌고요. 한국 주식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자체 이슈, 그리고 자체로 인한 수요 폭발로 인해서 크게 올랐다는 점이 훨씬 더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에 잠들어 있던 홀더들이 지금 죽어 있다가 반에서 깨어나는 모습 아마 여기저기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뭐 흥분을 가라앉히고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인들 어떤 코인 좋아합니까? 비트코인 아마도 많이 들고 있지 않을 겁니다. 알트코인을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또 많이 사진 않으셨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이걸 사는 게 좋을까? 뭐 사냐보다 언제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려면 뭐 미래를 막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과거에 반복됐던 패턴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 고점을 돌파했던 적이 3번 있습니다. 똑같이 그때마다 반복됐던 현상이 있어요. 2012년 있었고요. 2016년 있었고 2020년 있었습니다. 대동서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과거 3번의 공통점을 통한 알트코인 매수 타이밍을 보려면 일단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2017년도 전 고점, 2017년도 12월 달에 한 2,800만 원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비트코인이요. 이때 선을 하나 그어서 언제 전고를 뚫었는지를 제가 볼 겁니다. 전고 뚫은 이후로 뭐 1년, 2년, 거의 3년까지 들어서 굉장히 암울한 시절을 보내다가 이때 2020년 약 12월 9일 경입니다. 이때 반감기 그러니까 2020년 뭐 4월, 5월에 있었죠.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6개월 후에서야 드디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현재랑 다른 모습이도 지금은 원화 기준으로는 전고를 뚫었지만 달러는 현재 전고를 못 뚫었지만 그럼에도 반감기 지금 뭐 한두 달 앞두고 지금 전고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한국 기준으로 전고를 뚫었다는 전제하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전고를 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시면 뭐 이게 약 한 달 정도 되거든요. 한 달 정도 뭐 약간의 횡보는 보이지만 그 이후로 폭발을 해버리는 모습. 뭐 이때는 뭐 사는 단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때가 지금 중요하다는, 이때가 지금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알트코인 매수 타이밍을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알트코인 매수 타이밍을 알려면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덩치죠. 이 덩치가 감소를 해야 그만큼 알트코인, 그 줄어든 덩치를 알트코인이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메워 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감소는 같은 말로 알트코인이 폭발했다. 뭐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언제 감소했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죠. 비트코인의 가격 파란색이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노란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기준점은 항상 2020년 12월 9일입니다.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폭발을 해버렸죠. 자, 그러면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요, 한동안은 오릅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오르는 모습 보일 수 있죠. 요게 이제 한동안은 올랐지만,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이후로도 어떻게 됐나요? 오른 이후로도 계속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21년도 1월을 기준으로 5월까지 내리 5달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수직으로 하락을 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이 오르는 속도보다 알트코인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떨어진 거죠. 비트코인의 덩치가 작아지고 알트코인의 덩치가 커졌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인트를 제가 한번 확대를 해서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이때가 항상 기준이죠. 전고 돌파 지점의 차트를 확대해 보면 지금 호기심이 생겨서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파고들고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쉽게 해보겠습니다. 20년 12월 9일 전고를 뚫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요. 크게 폭발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기회가 쉽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21년도 1월 2일까지는요, 한동안 오릅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올랐다. 근데 이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를 하냐면요. 21년도 1월 2일 이후로는 5달 연속 도미넌스가 떨어졌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 말인즉슨 5달 연속 알트코인이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폭등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요, 이제는 내 손을 떠나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사이 구간, 한 달 정도 되는 구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랐다가 떨어지기 직전, 이때가요, 알트코인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때 조정이 나오면 반드시 사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왜요? 뒤로 갈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증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코인을 한 3개 정도 알트코인을 소개를 할 텐데요. 3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다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3번 연속 다 12년, 16년, 20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증거를 가져와 볼게요. 자, 항상 20년 12월 9일이 이제 기준점이라고 했었죠. 이게 파란색이 에이다의 가격입니다. 지금 첫 번째 타자 에이다 나왔고요. 노란색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자, 12월 9일 비트코인 전고를 뚫고 올라갑니다. 에이다 가격 어떤가요? 지지부진합니다. 재미없게 이게 조정도 있고 횡보도 있고 하다가 언제 올랐냐? 21년도 1월 7일이 돼서야 에이다가 이제 찔끔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이제 폭발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자, 12월 9일부터 1월 7일까지 요 사이에 한 달 정도 알트가 오르지 않았었죠. 에이다가 기다려줬었죠. 비트코인은 이때 당시 기분을 내고 혼자 파티를 하고 흡성 대법이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혼자 기분 내면요. 알트코인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는 모습,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 에이다가 그렇게 재미없었다. 비트코인이 재미있을 때, 요때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요때 조정이 나오면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코인, 애증의 코인 XRP, 비슷합니다. 파란색이 XRP의 가격이고요. 노란색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다. 항상 12월 9일이 이제 기준점이죠. 요때 비트코인은 이제 계속 기분을 내고 있는데, XRP의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전고를 비트코인은 뚫고 올라갈 때 XRP는 오히려 뒤로 크게 떨어집니다. 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르려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내년도 21년도 1월 28일 정도 돼서야 XRP의 가격이 찔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크게 폭발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XRP는요, 다른 코인보다 조금 늦게 올랐어요.
이 정점도요, 다른 코인들 21년도 4월에 정점을 찍을 때 XRP는 5월에 찍었던 것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요. 이때도 한 달 반 정도를 기다려주면서 XRP 가격은 비트코인이 기분을 내든 안 내든 뭐 그렇게 오히려 떨어져 버렸었죠. 그러니까 이때 구간에 조정이 나오면 사야 한다. 마지막 조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코인 체인링크입니다. 21년도에 정말 안 오른 코인 딱 두 개 꼽으라면요. 체인링크 있었고요. 이오스 있었습니다. 뭐 3위 정도 뭐 비트코인 캐시도 뭐 뒤늦게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체인링크 비슷합니다. 역시 대동소이하다. 자, 12월 9일 기준선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기분을 내고 날아갈 때 여기 체인링크의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살짝 올랐다가 훅 떨어져 버리죠. 올랐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올라가는 게 21년도 1월 1일자다. 그러니까 약 3주 정도 기다리다가 비트코인이 뭐 춤추고 있을 때 3주 체인링크 눈치 보다가 그 이후에 이제 로켓을 쏘고 크게 올라갔다. 체인링크도요 5월 달 넘어서야 정점에 오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3개만 예를 들었는데요. 10개, 20개 가져와도 거의 똑같을 겁니다. 전고를 뚫고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뭐 조정을 받든 횡보를 하든 뭐 그렇게 뭐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후에 로켓을 발사했다. 로켓이 발사되면 잡을 수 없었다. 이게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있죠. 뭐 사요? 뭐 사요? 정말 여러분도 많이 드실 텐데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를 언제 싸게 사요입니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어떤 코인, 어떤 주식, 어떤 부동산도요. 뭐 사요? 뭐 엄청 별로 좋지 않은 것도요. 싸게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싸게 사요가 훨씬 중요하다. 근데요, 이게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최근에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 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롱이랑 숏이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좀 많이 커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청산이 일어나면 크게 오르거나 뭐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사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오스도 25년까지 갈 수 있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25년까지는요, 웬만한 코인들 다 비트코인과 함께 비트코인이 멱살을 끌고 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5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 뭐 2020, 뭐 7년, 8년, 9년 가면요, 그때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고 실제로 쓰이는 코인들이 가격을 그에 맞게 형성을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25년까지는 그래도 좀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맞겠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고 비트코인이 돌파한 후로 알트코인은 한 달 정도 이내의 이제 뭐 조정의 시간, 뭐 반성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때 많이 올라봤자 아까 보셨죠? 뒤에 비교를 해보면 이때 가격은 귀여운 가격이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 그건 답이 없어요. 한 달 이내 뭐 5% 조정이 나올지 10% 나올지 20%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을 부릅뜨고 왜요? 지금 늦게 들어왔잖아요.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작년에 들어왔으면 아무 때나 사도 뭐 다수익 구간일 텐데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 타이밍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2월 29일자 새벽 한 2시경이었습니다. 제가 코인 몇 개를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1시간 봉이긴 합니다. 그만큼 뭐 폭락이 뭐 드라마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플러스 한 11% 정도 하다가 한때 플러스 한 5%, 6% 정도로 한 6% 정도가 훅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한 11%에서 플러스 5% 정도로 6% 떨어지니까 알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발작이 일어나는 모습 새벽에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조금이라도 사긴 샀었는데 그때 차트를 여러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록 이제 한국엔 없지만 슈퍼버스라는 게임 코인이 있다고 예전 소개해 드렸었죠. 요때입니다. 이렇게 쭉 빠졌을 때 여기 보시면 안 보이시겠지만 2월 29일자 새벽 2시경 크게 빠졌던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만타라는 코인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슈퍼버스보다 훨씬 떨어지면서 쭉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하는 모습. 이건 조금 작은 하락이었고 이건 좀 큰 하락이었죠. 자, XRP 뭐 오른 게 뭐가 있다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 훅 떨어져서 대충 한 마이너스 7%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나름 막 파티를 하고 있다가 7%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정말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XRP도 한 7%, 8%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모습.
이게 뭐 잘 샀는지 못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도 조금씩 업비트에 있는 코인을 저는 사긴 했는데 이게 뭐 10% 될지 20%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오면 뭐 지금 못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비싸더라도 이럴 때밖에 살 수 없다. 얼마까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다만 한 달 정도 내에 그러니까 초반에 조정이 있을 때 사는 게 조금은 유리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되도록 초반에 조정해 사는 게 좋다더라. 한번 눈에 띄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반에 30% 하락대 사는 게 좋을까요? 후반에 뭐 마이너스 50%, 60%에 사는 게 좋을까요? 자, 이때가 12월 9일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도 마이너스 30% 이거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횡보를 하고 힘들게 했던 비트코인의 구간인데요. 이때 마이너스 30%대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크게 오른 다음에 뭐 마이너스 40% 떨어졌을 때 이때 사는 게 좋을까요? 더 크게 오르다가 뭐 예를 들어 봅니다. 마이너스 50%에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처음에 물리는 게 낫습니다. 물리더라도 이때 마이너스 30%가 훨씬 낫죠. 뒤에 뭐 크게 오른 다음에 떨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다. 비록 뭐 블랙스완 이벤트처럼 이때도 레버리지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청산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크게 떨어뜨리면서 뭐 블랙스완 이벤트 같이 그 부답인 부처의 난이 났던 것도 기억은 하겠지만 요거는 일단 요거까지 생각을 일반적인 경우 안에서 생각을 할 때 요때 한 달 정도 이내에 조정에 꼭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더라. 경험상, 통계상 이런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얘기가요. 운동하는 분들이 있으면 초보에게 힘 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어려워졌을까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지금 너무 올라가 버렸고요.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에 왔습니다. 가격이 폭등하면요. 투자할 돈이 없다는 분에게 마법 같은 일이 생겨납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로 없던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참 재밌으면서도 씁쓸한 마법인데요. 비트코인 올랐다는 소문 듣고 오신 분들 아마 뭐 주위에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요. 절대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